집에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또 직접 방문도 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총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거 다 긴 걸 거예요.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우리 모임의 주장과 진실이 많이 전파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추세로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신다면은 11월 26일 관리처분 총회를 무산시킬 수 있는 승산이 저희한테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조합이 혈안이 돼서 여러분을 갖다가 설득하고 회유시키는 그 주장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임의 주장대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또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조합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기들도 이번 총회의 부당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걸 알면서 여러분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그러다 우리들이 여러분들한테 우편물을 보내고 또 카페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 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하여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판단하게 되니까 이제는 야, 소유자 모임대로 주장한 대로 바꾸면 늦어진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집니까? 지금 현재 동계약서를 맺고자 하는 그거는 아직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현대하고 삼성하고 맺으려고 하는 본계약은 총회를 통과해야지만 맺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찬성을 안 하면은 현재의 효력이 있는 가계약서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 자동으로 무효냐? 우리가 맺은 이 가계약서는 2002년 5월 30일 추진위원회 때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가계약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조합 설립 인가 뒤에 본계약을 해서 체결을 하지 않으면은 그 가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약을 무효를 가지고 시공사가 저희 조합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 이렇게 시공사가 소송을 걸 거다, 조합이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그동안에 조합이 가계약서를 근거로 돈을 빌려 쓴 게 많습니다. 그 돈이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억의 돈을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주는데 만약에 아니라 당연히 이 총회가 부결이 돼서 가계약이 무효가 된다면은 새로운 시공사를 뽑으면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시공사가 뽑혀지면은 그 시공사가 이때까지 빌려 쓴 돈을 채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은 없습니다. 만약에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200억을 썼다 그런다면은 누가 하든 그 200억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시공사가 그 돈을 부담해서 다만 공사비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실질적인 예로 2단지에서 작년에 2단지도 우리와 똑같이 가계약을 삼성과 LG하고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계약을 맺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했는데 그때 조합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때 반대한 이유가 뭐냐, 137%라는 무상지분율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조합원들이 주장해 총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때 삼성과 LG가 그렇게 지금 조합장이 얘기하는 대로 문제가 있다면 왜 소송을 안 걸었겠습니까? 그때 부결시키니까 그 사람들 끽소리 못하고 나갔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못한다고 소송이 걸린다, 시공사가 딴 일을 건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왜? 동계약도 맺지 않았는데, 총회에서 동계약을 부결시켰는데 가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 아니,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조합에서 보낸 소식지를 봤더니 뭐 9개월에서 뭐 1년 6개월 걸린다. 뭐 그렇게 써 있대요. 그러면 법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뽑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64일 걸립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데 30일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입찰된 시공사가 현장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 현장 설명회를 하는데 1차, 2차 합쳐서 34일이 필요합니다. 이건 국토해양도 국가계약법상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64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합에서 보내온 그 소식지 내용 보세요. 실질적으로 법령상 필요한 기한은 70일밖에 안 걸리는데 나머지 그러면 9개월, 1년 6개월 뭘로 때웠느냐? 대의원회 열어서 뭐 지분제로 고치는데 협의하고 뭐 총회를 열어서 또 의결을 하고 뭐 하는데 6개월 내지 뭐 9개월 걸린다. 뭐 1년이 걸린다. 아니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걸릴 수 있는 시간은 70일도 안 되는데 그러면 조합 내부에서 걸리는 기간 때문에 1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조합원들이 원해서 계약 해지하고 조합원들이 원해서 지분제 가자 그거 결정하는데 왜 1년이 걸려야 됩니까? 왜 9개월이 걸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조합장이 총회 열면 된다 이렇게 총회 열어서 그래 이 계약서 개판이니까 삼성금성 가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 뽑겠다 안고 올리면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총회 열기 위해서 대의원회 소집하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그 소집해서 그 안건 의견해서 총회 공고하는데 30일 걸립니다. 그럼 37일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조합에서는 9개월, 1년 걸린다고 써있잖아요. 자기들이 안 하는 걸 가지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는 거는 자기들 책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라는 놈을 데리고 1년, 2년 걸리는 놈을 데리고 세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하겠다는데 왜? 조합장이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조합장의 문제지. 그게 왜 시공사를 뭐 계약을 해지하고 뭐 하던 데에서 걸리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안 해서 1년 6개월이 걸리고 9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합을 원하는데 왜 조합이 안 합니까? 그거는 조합장의 문제 아닙니까? 조합의 문제고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못해서 무능해서 걸리는 거지 왜 1년 6개월이 걸립니까? 저는 만약에 조합원들의 다수의 얘기를 따라서 조합원들이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 그 저기 뭐야 삼성 현다고 계속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여러분들이 결정 안 하고 미적거리면은 1년이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결정하면은 한 달 7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저희 소유자 모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조합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 하겠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럼 왜 걸립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지분제로 바꾸자 그러느냐? 가능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입찰 조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역에 들어오는 건설사는 지분제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돼요. 지분대로 돈 넣어서 쌓여있잖아요. 왜? 지금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지분대로 지금 계약 중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들어요? 대한민국의 건설사가 삼성하고 현대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계약을 시공사 중에 하나인 현대건설도 3단지에 156% 확정 지분제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130%, 110%밖에 안 되는 도급제로 이 썩어 빠진 노예 계약을 하면서 왜 해야 됩니까? 그거 바꾸는데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2단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3단지에 가서 왜 조합이 하는 그 거짓말을, 그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확인하면 뽀록낼 수 있는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지분율을 못 바꿔요? 바꾸면은 우리가 뭐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아니 딴 데가 150%뭐 이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6단위 같은 114%예요. 그래요.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걔들이 말하는 지분제가 그럼 실질적이 있느냐? 지분제에 딸린 일은 뭐냐? 분양가가 떨어지면은 지분제가 무상지분율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의 예를 들면 6단지가 174%의 지분제를 제시를 했을 때 걔들이 산정한 분양가가 얼마냐? 두산에서 지들이 공표한 분양가가 2,600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일반 분양가 2,600이 나오면은 174%를 맞춰주겠다고 입찰이 들어와서 그걸 가격을 맺은 거예요. 지금 156% 3단지 현대건설이 얘기하는 거가 그것도 2,600을 맞춰주면 지들이 하겠다. 근데 실제로 지금 2,600이 안 돼요. 2,20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400만 원이 떨어지면은 그럼 무상진물이 얼마쯤 떨어질 거냐? 한 15% 정도 떨어질 거예요. 15% 많으면 20% 떨어지겠죠. 174%에서 20% 떨어져도 150%입니다. 3단지 같은 경우는 2,400이니까 많이 떨어져 봐야 10%입니다. 그럼 146%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조합에서 소식지에 얘기하는 2,180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럴 때, 근데 조합에서 소식지에는 2,180으로 했을 때 자기들 주장이 뭡니까? 그러면은 132%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 132%도 사실이냐? 아니잖아요. 자기들 지금 평당 가구당 1,500만 원씩 더 부담해야 될 걸 그 분담금에서 제외한다고 자기 책자에 써 있잖아요. 예? 제세 분담금 1,500만 원 그거 포함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업비에도. 그럼 1,500만 원이 얼마입니까? 가구당. 그거 무상지분으로 한 사람은 4% 정도 돼요. 그러면 조합 소식지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2,180에 맞추면은 무상지분율이 132%인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자기들이 써놨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그 중에 1,500만 원을 안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거 집어넣으면 119%밖에 더 됩니까? 예? 그럼 실질적으로 129%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 일반 분양가에도 남들은 최소 미니멈 145%, 150%에 하겠다는데 우리는 왜 129%에 합니까? 거기다 더 골 때리는 얘기가 뭡니까? 2,180에 자기들이 재조정해서 분양한다고 그래도 그 분양 보증 못합니다. 대형 같은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에서는 40평 이상 대형은 분양하기가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고덕 아이파크 저기 아닙니까? 분양 안 되잖아요. 지금 고덕 아이파크가 분양이 안 돼서 68평이 얼마에 지금 나와가고 있습니까? 13억에 나옵니다. 13억에 33평 지금 얼마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서 일반 나온 거 하면은 6억 5천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평당 2천만 원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의 이런 수순으로 조합이 얘기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일반 분양을 사전 분양해야 됩니다. 조건에. 아이파크처럼 다 지어놓고 일반 분양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후년 초에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2180에 대형을 일반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서 더 떨어져야 돼요. 그대로 간다고 해도 119%인데 거기서 만약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되면은 48평 한 채당 10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관리처분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 분양이 48평만 얼마가 돼 있습니까? 40평 이상 500가구예요. 500가구. 그 10억짜리 분양 안 되면은 5천억입니다. 5천억. 반만 분양이 안 된다 그래도 300가구 분양 안 되면은 3천억입니다. 그거 3천억의 이자. 근데 계약을 개떡처럼 맺어갖고 분양이 안 되면은 3개월 이내에 분양이 안 되면 누가 물게 돼 있습니까? 공사 대금을 못 받으니까 업체는. 그거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내게 돼 있어요. 연체이자를. 연체이자가 얼마입니까? 은행의 연체이자가 제일 싼 데가 10%, 비싸면 20%까지 올라갑니다. 19.8%까지. 3천억을 가지고 반만 내서 반만 미분양이 됐다. 3천억 1년을 갖다가 만약에 아이파크처럼 할인분양해서 난리 친다고 치면은 3천억에 20%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600억입니다. 600억. 그거 다 누가 내야 돼요? 보금죄니까 그 아무들이 내야 돼요. 그게 써있잖아요. 일반 분양이 안 되면은 공사대금 못 받으니까 공사대금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내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지독한 계약이냐. 계약대로 조합 말대로 계약대로 진행을 해도 무상지분율이 119%입니다. 거기다가 만약 미분양이 된다 그런다면은 최소한 한 10% 이상은 떨어질 거예요. 거기다 더 무서운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이라는 얘기는 뭐냐? 조합과 똑같이 조합원들도 같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이 많은 책임을 지고 조합원은 조금 진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책임을 졌기 때문에 미분양이 안 돼서 조합이 나 돈 없어 나가 자빠지면은 시공사가 여러분의 집을 직접 경매에 붙일 수가 있어요.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야? 1년 만약에 미분양해서 1년 내에 해서 이자도 못 내. 거기다 분담금 더 나오죠. 그러면 그걸 분양하기 위해서 또 할인 분양을 해야 되죠. 그럼 이중으로 거쳐요. 그 이자는 또 뭐냐? 연체이자예요. 연체이자. 1년 사채이자하고 비슷해요. 19% 20%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세상에 그런 게. 그래서 지분제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분제를 하자 이겁니다. 지분제는 도급도하고 뭐가 다르냐? 비슷해요. 다만 지분제로 가면은 시공사가 분양 책임이 있어요. 지분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20평의 대지분을 가지고 있다. 150% 무상지분을 약속했다 그러면 시공사는 20평에 150%니까 30평의 아파트만 주면 끝나요. 여러분들한테 그걸만 약속한 거니까. 나머지는 뭐 공사비가 어떻고 미분양이 어떻고 그거는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시공사가 논할 수도 있죠. 분양가가 올라가면.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 그거 지가 약속했을 때 그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시공사는 그냥 공사비만 받아가면 됩니다. 공사비만. 나머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합원들이 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나쁘고 대형에 대한 그 분양 가능성도 없는데 왜 도급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가 돈이 많아서 삼성, 현대 같은 이런
땡땡거리는 대한민국의 건설사한테 그 이윤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도급제를 왜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문제를 하자는데 왜 1년 6개월이 걸려야 합니까? 거기 앉아있는 조합장이나 조합원한테 똑바로 해서 지금이라도 조용히 열어서 지문제 하자고 여러분들 차선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가계약 이거 개떡 같은 공계약이가 개떡 같으니까 이거 없어버리고 가계약 해제하고 새로운 시공사 걷자 그러면 여러분이 차석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시간이 걸려요? 그놈들이 안 하니까 1년 6개월이 걸리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은 바보입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무식하게 여러분들 집에다 조합이 소식지를 보내죠. 그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조합이? 거기다 그러면 계약을 똑바로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놈의 대한 고독단지에서 그러니까 110%대의 무상지분율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단지는 137% 된다고 그러니까 쫓아냈잖아요. 우리는 뭔데 120%가 안 되는 무상지분율 거기다가 미분양 이율까지 다 쓰고 거기다 조합원 연대티기까지 지고 뭐 일이 다 안 되면은 공사대금 조금이라도 안 지면은 19% 20%씩 연체이자 내면서 거기다 더 한심한 게 뭐냐 설계 변경 추가 변경하면 모두 다 조합원들이 내라 그렇게 써있잖아요 계약서에. 그것도 참 욕이 나오려다 참았지만 아니 철거하는데 땅파 밑에 있는 가스관이나 나무 이런 거 철거하는데 왜 그걸 빼먹고 그건 다 또 조합이 내라 그럽니까? 그게 뭐냐 지작물입니다. 지작물 철거 누가 하라고요? 딴 데 다 시공사가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그걸 철거합니까? 밑에 땅 퍼가지고 또 오염물 나오면 오염물 폐기 비용 조합이 내라? 아니 미쳤습니까? 그 시공사 내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공사하는 놈들인데 그것도 또 넣어야 돼요. 아니 이립공사 다른 데 가면은 말입니다 이립공사 이런 거 시공사가 다 해줘요. 아니 시공사가 시공사가 밥 먹고 공사하는 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이 무슨 이립공사를 갖다가 또 다른 업체를 불러다가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더 한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사병 딴 데 150 뭐 몇 프로 할 때 뭐 그럴 때 그 견적 들어온 모든 업체는 이사병 누가 냅니까? 시공사가 주는 거예요. 지금 이사병 누가 냅니까? 조합이 주겠대. 조합 서정원이가 그러면 자기 사재를 틀어서 여러분 이사병을 주는 겁니까? 그거 우리 돈 거서다가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관리처분 계획에 보면 이사병을 가구당 5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돈 500만 원 우리 돈이니까 갚아야 되겠죠? 분담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 그럼 500만 원 우리가 받으면은 갚을 때 그럼 500만 원 원금만 갚느냐? 아닙니다. 이자 붙여야죠.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연간 6%에서 10% 이자입니다. 또 그것만 해도 거기다가 이거는 조합에서 주는 돈이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띱니다. 원조증세 15% 떼요. 여러분들 500만 원 받아봐야 식지를 받는 돈은 15% 떼면 4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갚을 때는 이자까지 쳐갖고 676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걸 이사비용이라고 거기다 달아놨어요. 그 바보 아닙니까? 아 미친 새끼야 그 바보야 그 개새끼. 아니 이사병은 원래 그 미친 새끼 아니야. 재개발이나 이럴 때는 시공사가 주는 거예요. 시공사가 돈 있잖아요. 재개발할 때 이사병 왜 주느냐? 재개발은 세입자가 많아요. 이주시키려면 세입자부터 이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공사가 먼저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줘요. 어차피 공사비에 들어가겠지만은. 근데 그래서 자기들 공사비에다가 얹혀놓는 건데 이거는 조합이 주면서 그것도 그 돈 다 세금까지 떼면서 이자까지 내면서 이건 미친 계약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조합장이 나는 그 공사비를 갖다가 삼성하고 붙어서 376만 4천 원이면은 많이 깎은 거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조합이 낼 필요가 없는 돈, 당연히 공사비에 들어가야 될 돈, 그 돈 다 튀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휴가 분담금 다 입주할 때 내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20% 분양 신청할 때 내라. 60% 등록금 내라. 입주할 때 20% 내라. 딴 데는 입주할 때 다 100% 내요. 그런 비용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우리의 지금 공사비 376만 4천 원은 430만 원짜리입니다. 430만 원짜리 도급제 계약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조건을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그게 어떻게 376만 4천 원짜리 계약이에요. 남들 계약 조건 비교해 보세요. 그거 43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서 계약 공사비가 좀 싸. 삼성이 하는 건데도 싸잖아. 이거 그런 말 아닙니까? 그걸 다 누가 묻는 겁니까?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못 갚아요? 대한민국에 줄을 섰습니다. 순수한 공사비로 370만 원이면 누구나 좋아요. 우리는 왜 420만 원, 430만 원짜리 그것도 도급제 계약으로 왜 맺어야 됩니까? 지금 그런데 더 조합이 무서운 거는 여러분 그 다음에 5호건에 관리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법에 의하면 여러분이 전에 분양 신청했잖아요. 여기 모신 분 다 분양 신청했죠? 네. 분양 신청했을 때 24.5평이 몇 사람이 분양 신청했느냐? 808명의 분양 신청했습니다. 맞죠? 예. 48평 47명밖에 분양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택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4.5평짜리는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450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했을 때는 800명을 했는데 그럼 350명은 어디 갔냐 이게? 350명분 세대가 없어요. 관리처분 계획에 보세요. 세대수에 48평 여러분들 관리처분 계획 세대수에 보면 340채를 조합원한테 부당하겠다고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청한 거는 47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00세대는 유력입니까? 여러분한테 분양 신청한 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효경별로 얼마 갔을 때 분담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신청한 세대수도 아닌 걸 가지고 관리처분을 짜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분양가액을 갖다가 분양가를 일부러 높임으로써 분양세 수입을 늘렸어요. 근데 실제로 분양이 지금 조합원 쉽게 보면은 2,180으로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00억, 800억 손해나는 부분은 빠꾸 나는 겁니다. 그런 빠꾸 나는 계획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이번 총회에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불행해서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한다고 해도 그 구청에서 사업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가 힘들 겁니다. 왜? 법대로 안 했잖아요. 분양 신청 받은 대로 관리처분 계획 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와서는 조합이 설계 변경하겠다. 그럼 설계 변경하고 나면 관리처분 계획 신청을 해야죠. 맞죠? 아 그래요? 맞아요. 법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설계 변경도 안 하고 관리처분 계획 승인을 왜 총회 안건에 올립니까? 근데 조합이 왜 총회 안건에 올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주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주를 빨리 진행한다니까 그 좋은 얘기 아니냐?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주를 하게 되면은 이주비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주비 받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조합이 다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할 겁니다. 왜? 설계변경에서 다시 짜야 되니까. 그때가 되면은 분담금이 왕창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사실 숨겨왔던 걸 내년에 관리처분 총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때는 더 이상 숙일 수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지금의 분담금보다 1억 이상 올라갈까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금도 성질나 죽겠는데 분담금에 1억이 추가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성질나서 반대하겠죠. 근데 반대하면 뭐합니까? 나 이주비 받고 이주해서 나갔어요. 그때 가서 반대하면 다시 이사 들어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반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합이 말도 안 되는 관리처분 계획을 안건에 집어넣은 거예요. 일단 통과시키자. 그게 5호 안건입니다. 그 다음에 6호 안건 보세요. 6호 안건. 6호 안건에 뭐라고 해야 돼 있어요? 선의주에 대해서 안건을 올렸잖아요. 그 내용 읽어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이 총회에서 통과되면은 즉시 이주를 실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인가 받기 전에. 그럼 여러분 이주비 줄여서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조합이. 이사 만약 그걸 이주를 안 한다. 그럼 명도 소송 걸겠다고 그랬잖아요. 안 나가면 내쫓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주비 갖고 여러분 나가야 돼요. 이주기 일부 사람은 돈 주니까 나가야지. 좋다고 나가는데 나중에 1억 더 내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 아니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그때 가서 여러분 이주하고 다 해갖고 다 처리했는데 1억을 더 내라. 여러분들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반대할 수 있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지금 관리처분 계획을 올려서 총회를 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참시켜서 부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나서는 겁니다. 저희가 뭐가 답답해서 저희 앞집 팔고 나가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진짜 고생합니다. 돈도 없어요. 이제 우편물 보낼 돈도 없어요. 그 돈 회원들이 거둔 돈 가지고 저희가 우편물 보내는 겁니다. 문자 보내는 돈 그 회원들이 걸어서 보내는 돈이에요. 저희는 사무실도 없어요. 회원 중에 하나가 빈집이 있어서 그 집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오세요. 4동 305호입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오일수연 못 씁니다. 오일수연 서명동에서 하나 받아오는데 몇십만 원 그거 없어요. 그 돈 있으면은 문자 보내고 그 돈 있으면 한 번이라도 우편물 보냅니다. 저희가 이렇게 돈 없이 고생하면서 우편물 보내는데 저희가 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나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만큼 나도 망해요.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남들보다 1억 5천 2억을 더 주고 왜 재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판단은 여러분들 재산이 걸린 일입니다. 아니 시용이 바보입니까? 남들보다 왜 1억 5천 2억씩 더 주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조합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뭘 1년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립니까? 1년이 걸리고 1년 6개월이 걸린다면은 조합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조합을 자르세요. 벌써 그
그거는 내가 자르라고 해서 자르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4개월, 6개월이면 가능한 일을 1년 6개월씩 걸려서 하는 조합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1억, 2억을 벌 수 있으면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부결기회입니다. 이후 여를 떠나서 일단 통과되면은, 예를 들면 본계약 통과됐다. 그때는 무효하기가 힘듭니다. 법으로도 재판을 해서 이겨야 돼요. 그때는 진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래도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통과되면은 그때는 본계약이니까 관리처분 계획 이거 통과되면은 내가 손에 장을 지릅니다. 통과하자마자 여러분한테 2주하라고 독촉장 나라올 거예요. 그 7개월 해야 됩니다. 계약계약하고는 7개월에 2주 안 한다? 그 계약서에 보면 7개월에 조합이 2주 못 시키면은 연체이자 내라고 했잖아요. 연체이자 20% 이자 내라고. 지금 이 집이 빨리 받는다고 해서 재건축이 빨리 진행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집이 빨리 받으면은 그거에 몇 배 되는 돈을 갖다가 내가 물어내야 돼요. 진짜 이 집이 받으면은 길거리에 나가 앉습니다. 이 집이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계약을, 본계약을 확실히 우리한테 유리한 계약으로 하고 앞으로 추가되는 분담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이 내렸을 때는 이 집이 받아도 됩니다. 지금은 앞으로 얼마의 돈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의 계약 자체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내가 부담을 많이 하는데 뭣도 모르고 이 집이 받으면은 그거 덤태기 씨는 독수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 당신들 말 다 알겠는데 그러면 조합하고 니들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통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맞습니다. 얘기는. 그런데 총회에 참석하면은 여러분들은 총회를 성립하기 위한 정족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범에 우리 조합원 수가 2,588명입니다. 과반수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그 총회는 성립이 안 돼요. 자동 무효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대하겠다고 토론하겠다고 총회에 참석하면은 1,300명 정족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부간의 찬성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면은 찬성이 돼서 통과합니다. 1,300명이 참석하면은 조합은 자기 편 600명만 있으면 돼요. 600명만 반 아니에요. 1258명의 반 1278명입니다. 2558명의 반은 1278명의 반은 뭐냐 650명이에요. 그 사람들만 찬성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불참을 하는 얘기예요. 그 조합은 뭐냐? 자기들 안에 찬성한 사람 1278명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안이 돼서 지금 서명거리에서 길을 쓰고 모으려는 거예요. 우리 논리가 우리 말이 틀려서 정정당당하게 조합하고 안 붙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참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가 틀렸다고 그런다면은 그럼 나와서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총회 안건으로 해서 총회 열려날 결정이 열기로 공지를 했으니까 이제 그 안건은 수정이 안 돼요. 여기서 돌아간다고 그래서 조합장이 우리 말 들어서 그 안건 고치겠다. 이게 안 됩니다. 법으로. 남아있는 건 뭐냐? 그 안건을 통과시킬 거냐? 아니면 부결시킬 거냐? 그것만 남아있는데 지금 와서 총회 공지하고 난 다음에 안건 결정한 다음에 조합장을 토론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얘기는 자기 안건이 옳다고 그런다면은 그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해보자. 맞는지 틀린지. 근데 안 보이잖아. 서정원 조합장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거기 있는 조합 직원밖에 없어요. 근데 뭔 토론입니까? 뭔 간담회고. 그 간담회에서 누구 만나자고 조합원들이 나오겠어요? 조합장 만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합장이 무슨 왕이고 대통령입니까? 장난해요?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 그 뽑아준 것 뿐이지. 근데 안 나와요. 그러면서 감정은 경비업체라는 게 뭐냐? 공사식으로 얘기하면 하도업체예요. 그거 시켜서 설명을,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뭘 간담회를 해요. 우리들 힘을 빠지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을 얘기한 건데, 자기 조합이 정정당당하다면 지금 와서 왜 대의원을 동원합니까? 아니, 대의원들이 조합원들 총회에 참석하라고 대의원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조합의 얘기를 그대로 적어하고 대의원 시켜준 게 아닙니다. 저 한심한 대의원은 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동자라고 나를 협박해요. 내가 선동만 해요. 아, 내가 빨갱이랍니다. 빨갱이. 어떤 새끼야 그래요? 개새끼 아니요. 19동 동대표라며. 19년 나와. 아니, 내가 돈만 먹고 뭐 하지. 저 빨갱이 아닙니다. 저 70년대 군대 가서 대간 적백전에 나간 사람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 조합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아, 저하고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나한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도 시일도 안 남았지만은 마지막까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26일 날 총회 할 때 별도의 그 총회장 앞에서 저희가 집회를 열 겁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총회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설득을 해서 무산시키려 노력을 할 거니까 그때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